안녕하세요. 대양전기학원의 홍성욱입니다. 오늘은 제1회 전기기사, 전기기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1번을 보시면 직류 직관전동기의 회전수를 반으로 줄이면 토크는 약 몇 배인가 이런 문제 나왔지만 일단 직류 직관전동기의 토크는요. 회전수 제곱의 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회전수가 지금 2분의 1로 주는 거니까 2분의 1에 제곱분의 1이 되니까 4분의 1분의 1이니까 결과적으로 토크는 4배가 증가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몇 번이요? 3번. 자, 이제 42번에 대해서 보시면 다음 중 스태핑 모터의 자개로 형식에 따른 종류로 옳지 않은 건데 이런 스태핑 모터가 위치 제어하기 위한 특수 전동기로서 가변 릴럭턴스형이 있고 영구 자석형이 있고 그거의 이제 복합을 바로 하이브리드 복합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단계적 구동형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3번은 요 그림은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로서 C는 바로 보상권선이죠. 이런 보상권선이 하는 역할은 전기자 반작용을 상쇄함과 동시에 역류를 개선한다는 뜻이죠. 답이 그래서 2번이 되겠고 44번은 48슬롯 4극 유도 기전력이 100V인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을 준권이죠. 일단 이런 준권을 쓰게 되면 병렬 헤로스나 극수가 같기 때문에 파권에 비해서는 저전압용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지금 준권의 100V를 발생한다면 파권을 하게 되면 파권은 극수에 관계없이 병렬 헤로스가 항시 2가 되기 때문에 직류 발전기의 유도 기전력은 60 곱하기 병렬 헤로스분의 극수 곱하기 도체수 곱하기 자속 곱하기 분당 회전수니까 나머지는 다 일정하고 요 극수와 병렬회수의 관계만 보면 준권은 서로 상쇄되니까 파권을 쓰게 되면 극수가 4극이고 병렬회수는 무조건 2가 되니까 준권에 비해서는 2배 더 큰 기전력을 얻을 수가 있다고 보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V가 된다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고 자, 이제 45번은 삼상 동기 발전기로서요. 동기 리액턴스가 10옴이고 전기자 권선의 저항이 0.1옴 유기 기전력 쉽게 유도 기전력이 6400V고 단자 전압이 400V일 때 부하각을 30도를 줬다는 거죠. 이때 동기 발전기에 대한 출력인데 비돌극형 계좌로 봤을 때 한 상에 대한 출력식은 동기 리액턴스 크기분의 유도 기전력 곱하기 단자 전압의 사인 델타로서 한 상에 대한 출력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는 3상 전체분을 구해달라니까 곱하기 3을 한다는 뜻이고 그러면 동기 리액턴스 값이 현재 10옴이고 3 곱하기 유도 기전력이 6400V 단자 전압이 4000V 그래서 상차각이 30도라고 줬다는 뜻이죠. 그럼 이제 요 단위가 와트가 되는데 쉽게 이거 공 3개를 빼고 계산하면 킬로와트로 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계산기를 사용하시게 되면 대략 3840킬로와트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답이 그래서 2번이 됩니다. 이제 46번은 어떤 수차용 교류발전기의 단락비죠. 단락비가 1.2라는 뜻은 단락 전류가 전격의 전류에 비해서는 1.2배 크다는 뜻으로서 이 발전기의 동기 임피던스를 구해달라는데 여기서 퍼센트가 아니라 per 유닛 쉽게 피우법으로 구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락비는 동기 임피던스 분의 1이니까 그러면 동기 임피던스는 단락비 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락비가 1.2니까 1.2분의 1을 하게 되면 0.83이 나옵니다. 답이 그래서 4번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죠. 47번을 보시면 그림은 동기발전기에 무브와 포화 곡선을 표현했다는 뜻이죠. 그때 포화 계수니까 여기서 포화 계수는 요 구간하고 요 구간에 대한 비를 표현하는 게 포화 계수죠. 그래서 철심의 자기 포화로 인해서 기전력의 상승이 둔화되는 정도를 표현하니까 0.8분의 여기서 여기 구간은 0.8에서 1.2니까 0.4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포화 개수는 2분의 1이니까 0.5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답이 그래서 2번이 됩니다. 48번을 보시면 상전압이 2V를 줬죠. 삼상 전파 제어 정렬이니까 이때 얻을 수 있는 직류 전압은 몇 볼트입니까? 우리가 보통 문제를 푸실 때 삼상 전파일 때는 파이분의 3 루트 2의 성간 전압에 코사인 알파로서 많이 풀었다는 뜻이죠. 요 파이분의 3 루트 2가 1.35를 표현합니다. 근데 요번에는 성간 전압이 아니라 상전압으로 줬기 때문에 이때 루트 3을 곱해서 파이분의 3 루트 2의 상전압 코사인 알파로 삼상 전파 정류회로일 때 직류분 전압을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죠. 답이 그래서 2번이 됩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은 단상 전파 정류회로일 때 직류축 전압의 평균 전압이니까 이때 브릿지회로를 구성했고 저항만에 부하니까 이때 직류분 전압의 평균 값은 파이분의 2 루트 2의 교류의 시로값에 대해서 가로 열고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니까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긴 반파가 아니라 전파 정류회로라는 뜻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이제 50번은 삼상 유도 전등기 문제죠. 현재 출력이 100kW라고 주어진 거고 전부하실 때 구리손, 즉 2차 동선이 3kW라고 주어졌고요. 기계손이 2kW니까 그러면 출력하고 손실을 다 더하면 이게 바로 2차 입력이 되는 거죠. 이런 2차 입력을 우리가 회전자 입력이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출력 100kW에 구리손 3kW에 기계손 2kW를 더하면 2차 입력이 105kW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2차 입력을 알고 2차 동선, 구리손을 아니까 슬립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슬립을 구해내면 슬립은 2차 입력분의 2차 동선이니까 2차 입력이 105kW고 동선이 3kW니까 요거 이제 계산기 사용하시면 0.0285가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요때 슬립이 0.0285가 나옵니다. 그럼 슬립이 구해냈고 바로 전동기의 전부와 회전수를 구해달라니까 전동기의 회전수 n을 분당으로 표현한 거고요. 1 슬립의 회전자속의 동기속도인데 이런 회전자속의 동기속도는 극수분의 120 주파수인데 현재 8극이고 60Hz니까 900rpm이라는 걸 당연히 기억을 하고 계셨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 동기속도는 극수분의 8극 120 곱하기 주파수가 60Hz니까 7200을 8로 나눈 거니까 동기속도는 900rpm이 되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1 0.0285에 곱하기 동기속도가 900rpm이니까 이거 계산기 사용하면 당연히
874가 나오시겠죠? 답이 그래서 874 RPM이 되는 거니까 2번이 됩니다. 자, 이제 51번은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슬립이 S일 때 2차 효율은 1마의 슬립이죠. 답이 그래서 1번이 되겠고, 2차 효율을 구할 때 또 2차 입력분의 출력으로도 효율을 구할 수가 있었죠. 또는 회전자속의 동기속도분의 전동기의 운전속도로서도 효율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슬립을 이용한 거니까 1 마이너스 슬립이 되니까 1번이 됩니다. 자, 이제 52번이 직류 발전기의 단자 전압을 조정할 때 어차피 직류 발전기에서 얻는 기전력은 딴 거 다 필요 없이 기전력은 자속에 비례하는데 이 자속이 계좌에서 공급되는 자속이죠. 그래서 계좌 자속을 주자속에 표현한 거니까 이 자속을 조정하려면 결과적으로 계좌 저항 값을 조정하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기전력 값을 조정해 줌으로써 단자 전압을 조정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계좌 전류를 조정하는 개념으로서 계좌 자속은 계좌 전류에 비례하니까 계좌 저항 값을 조정해 줌으로써 직류 발전기에 부하에 걸리는 단자 전압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고, 답이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53번은 변압기 문제로서요. 이런 변압기에서 얻는 기전력은 교류의 시로값으로서 4.44의 주파수의 권수의 최대 자속으로서 변압기에서 얻는 유도 기전력 값을 구해낼 수가 있다는 뜻이죠. 다만 이때 1차 측으로 표현했으니까 1차 전압과 1차 권수를 줬고 권선을 줬고 권수비는 굳이 여기선 필요가 없고 주파수를 줬으니까 요 최대 자속 값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최대 자속은 4.44 주파수의 권수분의 기전력이니까 4.44 곱하기 주파수가 60Hz였고요. 권수를 지금 3000H를 감았다고 주어진 거고 1차 전압이 6900V 줬으니까 요건 이제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대략 8.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웨버였어요. 답이 2번이 됩니다. 자, 이제 54번도 변압기 문제로서요. 이런 단상 변압기 2차 무부하 전압이 240V고 전격 부하 시 2차 단자 전압이 230을 줬을 때 뭐 전압 변동률 구해내라니까 변압기로 줬지만 변압기에서 주로 이용했던 퍼센트 저항 강화나 리액턴스 강화를 이용한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개념인 전압 변동률은 엡실론은 전격 2차 전압을 기준으로 무부하실 때의 2차 단자 전압에서 전부하실 때의 2차 전압의 차를 100분율로 표현하신 거니까 그러면 2차 전격 전압이 230V고 무부하 전압이 240이니까 240 마이너스 230에 곱하기 100으로 하게 되면 요게 이제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4.35가 나오실 거예요. 답이 그래서 3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 55번은 유도 전동기 문제로서요.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50Hz를 60Hz로 쉽게 주파수를 증가했다는 뜻이죠. 그런 주파수를 증가시키고 단자 전압을 10% 올렸을 때 토크죠. 그래서 일단은 요 주파수가요. 회전수, 쉽게 속도에 비례하니까 요 주파수를 증가하게 되면 속도는 증가되는 개념이니까 결과적으로 토크는요. 주파수와는 반비례하겠죠. 주파수가 증가하면 회전수가 증가하는 거니까 회전수와 토크는 반비례한다는 뜻이죠. 다만 유도 전동기에서 토크는 전동기에 가해지는 전압
제곱에 비례하는 거니까 이제 이 토크를 표현하게 되면 이때 주파수가 F고 전압이 V볼트일 때 토크가 타우라면 이때 타우 다시를 한번 계산하면 주파수를 50에서 60으로 증가시킨 거니까 주파수가 1.2배 증가했다고 표현하는 거죠. 전압을 10% 올린 거니까 1.1의 전압에 대해서 제곱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1.2분의 1.21에 왜? 1.1의 제곱이 1.2 하나가 되는 거니까 주파수분의 전압 제곱으로서 얘는 이제 주파수를 증가시키고 전압을 증가시키기 전에 토크니까 이때 주파수를 증가시키고 전압을 증가시켰을 때의 토크는 증가시키기 전에 비해서는 대략 1.2분의 1.2 하나가 되니까 이가 대략 0.008이 나와요. 0.008이면 0.8% 증가한다는 거죠. 그럼 0.8%가 여기 없다. 그러니까 거의 변화가 없다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불변입니다. 답이 그래서 2번이 됩니다. 56번은요. 코일 피치, 즉 권선 간격을 표현한 거고 권선 간격이 13이고 자극 피치 극간격이 15니까 그러면 여기서 단절권이죠. 이때 단절권을 썼으니까 단절 개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단절 비율을 표현하면 단절 비율이 자극 피치 극간격분의 코일 피치 권선 간격이 단절 비율이죠. 그래서 단절권을 쓰면 전절권을 쓰는 거에 비해서는 고조파를 제거하면서 좋은 파형을 얻을 수 있으니까 단절권을 쓰는데 그런 단절권을 쓰게 되면 전절권에 비해서 얻는 기전력이 단절 개수로 작아진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때 단절 개수가 바로 사인 2분의 단절 비율 곱하기 파이 라디안이니까 그러면 사인의 2분의 단절 비율이 15분의 13이니까 여기에 파이 라디안이니까 풀어내면 사인 30분의 13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답이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 57번은 VV죠. 어차피 단상변압기 2대를 이용해서 3상 전력을 공급하는데 한 상의 임피던스가 0.085ohm이라고 줬습니다. 그럼 얘도 어차피 같은 0.085ohm이니까 이때 단락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단락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면 둘과는 직렬이 되니까 단락 전류 구하려면 단락 전류 IS 값은 어차피 둘이 직렬이니까 합성하면 0.16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0.08분의 이때 전압이 200V니까 200을 0.16으로 나눈다는 뜻이잖아요. 그거 이제 계산기 사용하시면 대략 1250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단락 전류가 1250A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답이 그래서 4번이 됩니다. 자, 이제 58번은요. 3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인데 일단 모든 유도 전동기 또는 모든 직류 전동기가 됐건 전동기는요. 기동을 시킬 때 기동 전류가 전격 전류에 비해서 매우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무조건 기동 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 기동법을 씁니다. 근데 또 전류를 제한하게 되면 토크가 작아지는 현상이 또 발생하니까 기동 토크도 증가시켜야 된다는 뜻이죠.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게 3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 사용하는 비례추이의 원리를 이용한 2차 저항 기동법이라 표현합니다. 그런 2차 저항 기동법을 기동 저항기법이라고 표현해서 이런 슬립링을 이용해서 기동 시 2차 측에
외부 가변저항을 넣어서 증가시키는 이유가 기동전류는 감소를 시키고 기동토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가변저항을 넣는다는 뜻이에요. 답이 그래서 4번이 됩니다. 59번은 직류기 문제로서요. 직류발전기에서 요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정류가 힘든 이유입니다. 정류가 아니라 이런 정류가 힘든 이유는 일단은 정류작용이 교류를 직류로 변화할 때 브러쉬에서 불꽃이 튀지 않게끔 정리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 불꽃 없는 정류 곡선을 얻어내려면 이런 리액턴스 전압이 무조건 작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리액턴스 전압이 인덕턴스의 정류 주기분의 2 곱하기 코일의 전류인데 이 정류 주기가 커야 리액턴스 전압이 작아지는데 이런 또 정류 주기 한 정류가 발생했을 때 걸린 시간은 주변 속도분의 브러쉬 폭에서 절연물의 두께를 빼줌으로써 정류 주기를 구할 수 있는데 얘가 크면 정류 주기가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정류 주기가 짧아지니까 정류 주기가 작아지니까 평균 리액턴 전압이 작아지지 않고 커진다고 표현하니까 불꽃 없는 정류 곡선을 얻기가 힘들다. 그게 정류가 힘든 이유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류 주기가 짧아진다는 뜻이에요. 답이 그래서 1번이 됩니다. 자, 이제 이 60번은요. 직류기 문제인데 이런 직류 발전기에 병렬 운전을 할 때 두 대의 발전기가 있는데 분권 발전기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발전기? 분권 발전기. 그래서 이런 분권 발전기에서 E1이라는 발전기가 있고 E2라는 발전기가 있다면 이때 요 전기자 저항값이 예를 들어서 RA1이라고 표현했을 때 전기자 권선의 저항값이 0.1ohm이고 이제 요 계자 저항값이 RF1이라면 계자 저항값이 20ohm인 발전기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럼 또 전기자 권선의 저항값이 0.05ohm을 갖고 있는 E2라는 발전기가 있다고 가정할 거고 그때 계자 권선의 저항값이 40ohm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랬을 때 유도기 전력이 E1이라고 표현한 발전기가 230V라면 E2라고 표현한 발전기가 216V라면 두 발전기에 의한 전체 출력 구하라는 거죠. 다만 이때 단자 전압은 200V입니다. 몇 볼트? 200V. 근데 이 단자 전압을 주어주면서 우리는 계자 전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 분권 발전기에서 단자 전압은 결과적으로 계자 전류와 계자 권선의 저항값을 곱한 게 단자 전압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출력을 구해내려면 부하 전류를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요 발전기에 대해서 부하 전류를 구한다면 발전기 E1의 기전력은 단자 전압 플러스 전기자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하를 더한 거니까 요 발전기 1번에 전기자 전류를 구한다면 전기자 전류 IA1은 전기자 권선의 저항값 분의 기전력 마이너스 단자 전압이니까 일단 전기자 권선의 저항값이 0.1ohm이라고 주어진 거고 발전기의 유도 기전력이 230V라고 주어진 거고요. 단자 전압이 200V니까 요거 뭐 계산기 사용하면 전기자 전류는 300A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몇 암페어? 300A. 그럼
이 발전기에 계좌전류도 막바로 구해내면 요 계좌전류 IF1이라면 계좌전류는 계좌 권선의 저항값분의 단자전압이니까 계좌 권선의 저항값이 지금 20ohm이라고 주어졌고 단자전압은 200V라고 주어졌으니까 계좌전류는 10A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1번 발전기에 대한 부하전류를 I1이라면 부하전류 I1은 계좌전류, 즉 전기자전류에서 계좌 전류값을 빼면 되니까 290A가 되기 때문에 1번 발전기의 출력을 구한다면 출력은 부하전류 I1 곱하기 단자전압이니까 290 곱하기 200V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와트라고 구한다면 요 발전기의 출력을 구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2번 발전기에 대한 출력을 구한다면 이때 E2는 단자전압 플러스 전기자 전류에 의해서 전기자 권선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하니까 요 전기자 전류를 구한다면 전기자 전류는 저항값 분의 유도기 전력 마이너스 단자전압이니까 전기자 권선의 저항값이 0.05ohm이었고 발생하는 기전력이 216V고 이때 단자전압이 200V라고 주어진 거죠. 그러면 요거 이제 0.05분의 16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0.05분의 16 하면 535에 520이니까 320A라는 전기자 전류를 구해냈고 그럼 이제 전기자 전류를 아니까 계좌 전류만 구해내면 부하 전류 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계좌 전류도 IF2라면 IF2는 계좌 권선의 저항값분의 단자전압이니까 계좌 권선의 저항값이 40ohm이라고 주어진 거고 40분의 200V니까 5A라고 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계좌 전류를 구했고 전기자 전류 구했으니까 이때 발전기 부하 전류는 전기자 전류에서 계좌 전류 빼면 되니까 315A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요 발전기에서의 출력은 P2라면 I2 곱하기 단자전압이니까 I2가 315A고 전압이 200V니까 이만큼의 출력이 나온다는 뜻이죠. 이때 두 발전기에서 발생되는 전력을 더하면 P1 플러스 P2를 하게 되면 이게 12만 1000이 나옵니다. 그래서 12만 1000W니까 킬로와트로 표현하면 121kW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답이 그래서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사 제1의 전기 기기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